인질 현황 보고 응답하라. 팀원들 부상. A팀, 인질 현황 보고 응답하라. 여긴 함정이야. 천년 보증공사에서 온 숲을 누리는 강철의 사냥개, 관리국의 숲이 되어 불법을 행하는 비밀 조직. 찬란한 남쪽 나라의 보주수도에 모여 함께 나의 대마술에 참여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뒤돌아본 건 널 구하려고가 아니야. 이야기 끝! 모두 완벽하게 퇴장! 그리고 나는 거금을 챙겼지. 이 결말 아주 마음에 들어. 이쪽 세상엔 네가 좀 더 큰 이야기해주지. 도둑맞은 행복을 내가 직접 되찾아올 거야. 한때는 미래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한 번의 잘못도 용서받지 못해. 이번만은. 본국에서 외근할 때 몇 안 되는 장점이 있다면 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여행이지. 생각해보니 전 세계를 누비던 그 시절이 그립네. 좋아. 이번에 보주에 온 건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서야. 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 보주시. 에이, 우리는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보주에는 지국이 있으니 보통은 본국이 나설 필요가 없었지. 보주국도 한때는 힘있는 지국이었는데 조직 개편을 몇 차례 거친 뒤로는 호직을 못하고 점차 기세가 꺾여서 서서히 변방으로 밀려났지. 여긴 남정이 아니야. 너무 튀지 마. 알아보면 번거로워져. 도난당한 초실체를 찾는 거잖아. 잽싸게 끝내고 남는 기간을 신나게 놀자. 돈 쓸 때 영수증 꼭 챙겨. 나중에 의뢰인한테 정산받아야지. 의뢰인은 시이가 넘겨준 이름이 로크유였지. 신월 여러분, 보주에 도착하셨나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예상해보니 여러분이 타신 비행기가 도착했을 것 같더군요. 첫 협력이니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로크유라고 해요. 가업으로 주로 향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자회사에 속해서 고향의 특산품을 팔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광야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도 세계의 도둑이란 별명은 익히 들어서 알거든요. 보아하니 여러분도 사전 조사를 좀 하셨군요. 광야의 사람들은 말
말에서 돈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는 광요회를 두고 흔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만 이건 이번 의뢰와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남정에서 시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시희가 신호를 높이 평가해서 저도 여러분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자산 분실 같은 일은 그쪽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광유의 내부에서도 세력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내부 자원만으로 해결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사적인 채널에 의지하곤 하죠. 게다가 이번에 도난당한 자산은 초자연적 성질을 가진 물건이에요. 신월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시희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얘기했나요? 시인은 여러분의 일에 관해서 입을 굳게 다물더군요. 시희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분들이라면 저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별한 수단을 써서 약간의 조사를 했답니다. 안심하세요. 광요회는 초연상 관리국 내부 일에는 끼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죠. 도난당한 물품에 관해 우리가 아는 건 법노양 한 점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고향의 특산품인데 특별한 향을 조향한 향료예요. 진한 향에 풍부하고 아득하면서도 편안하죠. 거기에 기매체학적 성질을 띠는 요소를 살짝 더해 조향했어요. 혹시나 운 나쁘게 포장이 파손되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불행히도 향이 확산하는 중심에 있게 된다면 생각을 멈추고 바로 명상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정말 그걸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전문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공급하고 있어요. 냄새 추적기는 모두 챙겨오셨겠죠? 법노향의 향기 프로파일을 로드하면 추적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주님, 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테슬라님의. 실례할게요.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겠어요. 여러분의 보조 여행이 순조롭기를 빌게요. 방금 익숙한 이름이 들린 것 같은데... 시의 광유의 친구라. 오하니 그녀의 아버지가 유학을 보낸 건 학력을 위한 게 아니었군. 듣기로는 무척 가까운 사이라고 했어. 함께 여행한 적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시의 얼굴을 봐서 이 의뢰를 받은 거라고! 최근 들어 알게 된 부잣집 아가씨가 참 많네. 아니, 질투나. 누가 내 인생을 훔쳐간 기분이야. 광유회의 로크 가문 들어본 적 있어? 광유회는 비전 기술을 진 부호 가문들의 연합체야. 예전엔 우리와 접점이 없었지만 그들이 초연상 관리국과 협업한다는 건 직접 흡수 통합되지 않을 만큼 실력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지. 그들의 자료 말이야. 외교 파트 쪽이 더 익숙하겠지. 상식적으로 도난품 회수에 굳이 우리를 고용할 이유가 있을까? 그 여자 말은 좀 신뢰가 안 가. 제발 돈이 남아돌아서 고민이란 소리만 하지 마. 좀 더 쓰고 싶다느니. 우릴 떠보거나 틈타서 다른 일을 벌이거나 둘 다 그리 바보 같은 이유는 아니지. 그리 복잡한 의뢰도 아니니까 아니다 싶으면 상황 봐서 도망가면 돼. 이참에 광요회와 인맥을 쌓을 수만 있다면. 팀장님, 추적기는 아직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봐요. 이쪽 방향이에요. 동쪽으로 가보죠. 가던 중에 현지인에게도 상황을 물어봐요.
인가? 앞을 못 보는 승려겠죠. 하지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팀장님, 안전이 확보된다면 접촉을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을 멈추면 이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 수행이 쇠퇴하고 있으니 물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경계가 물들었군요. 사바 세계가 움트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을 좀 나눠주시지요. 우리의 경계가 가라앉았군요. 더 깊은 곳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각인가? 색신 감지기가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요. 보주시에 들어온 이후로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마치 도시 곳곳에 초실체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은 물을 마시고는 꼼짝하지도 않아요. 아, 혹시 소원이 이뤄져서 만족스러운 상태로 세상을 떠난 건가?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떠나요. 손님이라고? 어디에? 디 교수 잘못 본 거 아니야? 맞네. 거기 모자 쓴 멋진 사람, 이리 와봐. 놀라운 공연이 있어. 좀 더 가까이 와서 이 훌륭한 마술사의 말을 들어보지 않을래? 금색이 최고의 마술사가 지금은 타양에서 궁핍하게 지내고 있는데, 보주에서 실컷 즐기려고 관광 일정까지 다 짜뒀거든. 그런데 공항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신분증, 여권, 카드까지 다 잃어버렸어. 할 수 없이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왔으니 응원 좀 부탁해. 디 교수 준비됐어? 포커 카드에서 한 장 골라봐. 그 다음 카드를 섞고 보라고! 비둘기가 집어든 게 당신이 뽑은 그 카드 맞지? 그리고 짠! 카드가 어디로 갔을까? 떨어졌잖아. 손가락이 잘 안 껴온 건가? 미안해. 너무 오래 연습을 안 해서 손이 굳었네. 오? 하하! 비둘기에만 너무 의지하다가 연습을 게을리한 마술사의 말로로군. 분명히 제대로 연습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로 안 해도 돼, 디 교수. 이러다간 길거리 마술도 제대로 못하는데 큰 무대에 오르는 건 더더욱. 와, 정말 안타깝네요.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어서 보여주세요. 고마워. 결국 그 기술을 쓰는 수밖에 없겠어. 알다시피 이 도시의 이름은 보주시야. 도시 이름 그대로 동남쪽의 빛나는 진주. 역사와 돈, 신앙,
여기에 모인 모든 것이 도시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만들었지. 그리고 이곳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도시의 영혼을 거머쥘 수 있어. 당신은 자신이 그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주머니를 확인해봐. 그 심장이 이미 당신 손에 있거든. 마지막은 정말 좀 멋졌어요. 이게 뭐지? 보석인가? 잠깐! 뭐라고요? 핸드폰이 사라졌다고요? 역시 도둑이었구나! 내가 응원까지 해줬는데 화가 나네! 이걸 넣으면서 동시에 팀장님의 핸드폰을 훔쳐간 건가? 자세히 보니까 보석도 옥도 아닌 것 같은데 인공으로 만든 녹색 유리도 아닌 그냥 플라스틱이잖아. 관광지에서는 이런 일 흔하지. 팀장님의 그 핸드폰은 초연상 관리국에서 특별히 지급된 건데 전에 성냥이 내장된 추적 시스템은 제거했지만 그래도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나 여러 기능은 아무 가게에서나 대체품을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도둑을 찾아야 해. 핸드폰을 되찾자. 정보 보안은 괜찮아. 그 핸드폰은 철저한 보안 설정이 돼 있어. 그 녀석은 어떻게 도망친 거지? 지하에 슬라이딩 도어라도 있나? 설마 진짜 비둘기로 변해서 날아간 건 아니겠지?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느 쪽에 집중할지. 향수를 먼저 찾자. 지금은 뚜렷한 단서를 들고 있으니까. 우린 낯선 도시에 와 있고 아는 사람도 자원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인상착의 말고는 단서가 없는 사람을 쫓는 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해. 일단 의뢰를 먼저 완수하고 보주시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어. 일을 진행하는 동시에 최대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자. 안 되면 너희는 먼저 남정으로 돌아가고 난 이틀 더 남아 조사할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팀장님의 핸드폰을 되찾을 거야. 충원! 이럴 땐 정말 믿음직해. 난 충원의 계획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일단 원래 계획대로 범노양의 단서를 계속 쫓자. 고장났다고요? 어떻게 된 거지? 신호가 끊긴 건가? 표시가 불명확한데 어쩔 수 없군요. 과거 데이터로 롤백해서 마지막으로 탐지된 흔적 경로를 확인하죠. 보주 수상시장인가? 마지막 데이터 경로를 따라 저쪽으로 가보자. 상황이 급하니 걸어가지 말자고요.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보자. 여기요! 택시! 기사님, 최대 속도로 부탁해요. 요금은 상관없지만 영수증은 꼭 끊어주세요. 응? 최대 속도로 가자고? 모두 타세요! 기사님, 이게 정말 최고 속도예요. 이미 최고 속도예요! 기사님, 정말 어떻게든 더 빨리 안 되나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요. 더는 빨리 못 가요, 아가씨! 작전 녹음을 시작한다. 상급 집행자 음화. 오후 1시 현장에 진입했다.
보주시 대통수산시장에서 조사 중 냄새 추적기로 여러 차례 위치를 특정했다. 골목에서 입구 하나를 발견. 잠입 후 관찰한 결과 관리 상태가 엉망인 생태 실험실을 발견했다. 이곳의 보안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으며 초현상 관리국 특유의 양식이다. 누군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부재 중이다. 나는 약식으로 조사하고 물건의 위치를 특정할 것이다. 단서는 녹음으로 기록하겠다. 빠짐없이 전부 확인해서 내막을 조사해야겠군.
프로젝트 책임자, 실험 장비, 그리고 결과물. 단서로 보아 이곳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한 명이 아닌 듯하다. 지금까지 수집된 주요 단서는 총 3가지. 이들은 각각 다른 사건이나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 프로젝트 책임자를 가리키는 단서, 실험 장비를 가리키는 단서, 실험 결과물을 가리키는 단서. 책임자, 장비, 결과물의 순서대로 단서를 연결해보자. 호주에 온 어린 학생이 노련한 학자의 프로젝트를 이어받았고 향 측정기를 통해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물은 어떤 식물의 열매인 듯하다. 주인이 돌아왔군. 움직이지 마세요. 진정해. 아기는 없어. 네가 남교인가? 저는 이곳의 주인이에요. 무기를 내려놓고 손들어요. 당신도 향 측정기를 훔치러 온 건가요? 당신도라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나? 몸에 비둘기를 얹고 비둘기와 대화하는 여자라든가. 역시 한패였군요. 미안하군. 나도 그 여자를 추적하러 왔다. 그 여자가 중요한 물건을 훔쳤지. 나는 탐정이야. 탐정? 당신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의뢰를 받아 그 물건을 되찾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그 여자의 흔적을 추적하다 보니 네 실험실에 도달했어.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네 재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내 목적은 오직 그 여자가 가진 고용주의 물건뿐이야. 정말인가요? 나는 신용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보를 알려준다면 이곳의 모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현장 녹음 중단. 모든 파일 저장하지 않음. 당신은 좋아요. 확실히 나쁜 사람 같지는 않네요. 도망가지 않고 저를 공격하지도 않았으니. 여기 꽃과 풀들도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보류해도 좋아. 이제 그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에 관해 말해줄 수 있겠어?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저께 밤에 누군가 실험실에 몰래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밖에서 야식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핸드폰 경보가 울려서 황급히 돌아왔는데 어떤 여자가 사람 키만한 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크게 외쳤어요. 디교수, 출격! 그 새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신용 방망이로 쾅 하고 내리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또 쾅! 그 여자도 때려 눕혔죠. 이후 휙휙 둘 다 묶어버렸어요. 그 여자와 그 새가 계속 소란을 피워댔어요. 밖에 나가 도움을 청하고 신고하려 했는데 돌아와 보니 그 여자가 새를 업고 창문으로 도망쳐버렸어요. 대략 이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 실험실을 점검했지만 잃어버린 건 없었어요. 향 측정기에 사용 기록이 남아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그 장비는 조작할 수 없었을 텐데. 신고해야 할까요? 어쨌든 침입한 것은 불법이니
그런데 탐정님도 불법 침입이긴 하네요. 미안하군. 급한 일이라서 번거롭게 만들고 말았어.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서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요즘 낯선 사람이 잇따라와서 솔직히 좀 새롭기도 해요. 네가 한 말 중에 이해하기 힘든 게 많군.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도록 하지. 티키라는 자는 도망치고 말았군. 냄새 단서는 여기서 끊겼어. 조사한 정보와 조합해보면 대략 상황을 이해했어. 협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단으로 들어온 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지.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명함이야. 당신은 이름이 뭐죠? 천년 보증의 집행자. 명함에 적힌 이름은 음허라고 하지. 천년 보증? 보험회사라고 보면 돼. 조금 특수한 고객을 상대할 뿐이지. 왜 네가 혼자서 이 실험실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군. 보조실은 혼란스러운 곳이고 네 프로젝트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야. 티키가 이곳을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안전을 위해 이 실험실을 포기하는 것을 권할게.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는 자신의 일이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비록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는 사라지셨지만 아빠가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곳에 온 뒤로는 더욱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어릴 때부터 늘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남교,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다. 아버지에 관해 아는 건 어머니께 들은 것이 전부인 건가? 직접 만난 적은 있고. 괜한 말을 했군. 무사하길 바라지. 여기가 보주시에서 제일 유명한 수상시장인가? 오가는 관광객이 정말 많구나. 냄새 추적기 표시가 이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팀장님, 감지기는 여전히 반응이 없나요? 어쩔 수 없군요. 흩어져서 간단히 조사해볼까요? 수상한 일, 수상한 사람... 저기 수상한 승려부터 시작해요. 먼저 저쪽을 확인해봐야겠어요. 우리는 세속의 성장을 멈추고 진리의 출발점을 찾고 있습니다. 제 수행이 쇠퇴하고 있으니 물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젖은 땅은 씨앗을 품고 열매 또한 품고 있지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이곳에도 또 어느 특정한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방금 색신지수 감지기가 경보를 울렸어요. 저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수치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 승려들이 좀 이상해. 하지만 우리 목표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남정에 있었다면 시간을 내서 조사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에게 낯설어서 자칫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앞에 보석 기념품 상점이 있는데 반서가 있을지도 몰라. 이제 가요. 이런 구슬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건 말인가요? 아주 귀한 염주예요. 고승이 기도와 점안식을 거친 재운과 복운을 더해주는 보물이죠. 이것은 제가 보룡사에서 구해온 항마보주이고요. 마귀를 물리치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상서롭고 강력한 법력이 어린 보물이에요. 부처님과 인연이 없다면 당신께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마치 호법 금강과 똑 닮았으니까요. 가격이 얼마죠? 4천만이요. 이건 정말 인연이군요. 항마보주는 원래 한 쌍이었는데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밖으로 유실됐다고 해요. 10,000원. 닭고기 볶음밥 2그릇 값이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원가만 해도 12,000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교활한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데 누가 다 기억한답니까? 그 여자의 비둘기는 아주 눈에 띄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니 좀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요. 현금 3-4천만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내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질지도 모르죠. 멀리서 오신 손님들, 더는 악덕 상인과 얽히실 필요 없습니다. 소승이 그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마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봐요, 스님.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세요. 시주님들, 한 걸음 옮겨 말씀 나누시지요. 보주시 승려는 전부 쌍둥이인 걸까? 아까 그 스님도 얼굴이 다 비슷했는데 혹시 내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건가? 이 대상님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슷해. 세상이 넓고 사람도 많으니 인연 따라 닮은 이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시주님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의 단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승은 인과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알겠다. 물을 원하시는군요. 돈도 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소승에게 보주 하나만 시주해 주시지요. 10,000원 드릴 테니 가게에서 직접 고르시면 안 될까요? 보주 말고도 부처님을 새긴 옥돌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공양해 주시지요. 제가 원하는 건 시주께서 가진 보주 하나입니다. 시주님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 마술사의 인연과 업은 자연히 그의 보물로 풀릴 것입니다. 바로 사흘 전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마술사가 이곳에 왔습니다.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간판 없는 실험실로 향했지요. 그는 한밤중에 잠입했다가 잠시 후 비둘기를 업고 창으로 나왔습니다. 그 실험실은 이미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었지요. 최근 몇 달 만에 누군가 다시 그곳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지은 업은 한때 소멸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설령 백천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니 인연이 닿는 때에 업보를 스스로 받게 됩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지요. 신비로운 척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네요. 다들 핸드폰 갖고 있지? 확인해봐. 내 핸드폰은 무사해. 다른 소지품을 잃어버리진 않았어? 잘 확인해봐. 단서는 될 것 같아. 그가 말한 실험실에 가보자. 그 실험실이 수성시장에 있다면 우리가 추적 중인 향수의 흔적도 그 근처에서 사라졌고, 설마 그 실험실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 팀장님의 핸드폰을 훔친 그 마술사가 왜 여기에 온 걸까? 뜻밖의 큰 수확을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지금까지의 습격 경험으로 보면 이런 비밀 거점의 방어는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도 요원 한 팀이면 충분할 거야. 방심하지 마. 초실체가 연루되어 있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실험실이라 불리는 것이고 주요 목표와 연관될 가능성까지 있다면 안에는 아마 적대적인 무장 인원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는 상급 집행자 음화. 거점 복귀를 준비합니다. 기록을 취소합니다. 색신 감지기 수치가 계속 변하고 있어. 매우 미묘한 수치이긴 해. 장비 배치와 노인 기기들이 다들 익숙하지 않아? 초연상 관리국이야. 관리국의 자산일까?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이 나무들은 대체 무슨 일일까? 감지기에 수치가 찍히고 있어. 안에 사람이 있어. 우리 쪽을 본 것 같아. 도망치게 두지 마. 누구야? 당신들은 또 누구인 거야? 나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설마 납치범? 경고한다! 가까이 오지 마! 저 사람에게서 수치가 나오고 있어. 파형이. 이런 파형은 본 적이 없는데 결속자인가?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당신들 초현상 관리국 요원인가요? 그런 셈이죠. 절반은 맞았어요. 어쩐지 결국 들켜버렸군요. 아빠의 실험실이 초현상 관리국에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써야 하나? 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텐데. 센슈, 저쪽을 봐. 착각인가? 저 나무에서 뭔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야? 승복을 입은 승려? 이곳이 혹시 어떤 승려 개파의 유닛 생산 건물인 걸까? 그래서 하나같이 그렇게 닮았던 거였구나. 전부 생산 건물에서 만들어진 거였어. 게다가 왜 옷까지 함께 자라나는 거야? 전투 준비해. 더는 못하겠어. 일단 저 여자애를 붙잡아. 여기서 멀리 떼어놓자. 이 아이의 감정이 안정되면 천천히 물어보자. 여기 내 손수건으로 닦아. 고마워요. 이 실험실은 과거 네 아버지 모로 박사 소유였어. 음악 선생님이 아빠를 아세요? 회사의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서 그 이름을 확인해봤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네 아버지는 위험한 인물이야. 왜요? 자료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과거 초연상 관리국의 고위직 기술자였어. 바로 그 야심에 찬 스스로를 인류의 수호자라 칭하는 자들. 모로 박사는 초연상 관리국이 수배 중이지. 그가 여러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인간을 재료로 하여 초실체와 인체를 융합시키려 했어. 이쪽에서도 금기시되는 행위야. 역시 그렇군요. 너는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빠의 실험 대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두통이 있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은 제 뇌에 아주 특이한 종양이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걸 씨앗이라고 불렀죠. 아빠가 남긴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제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음화 선생님, 화나셨나요? 선생님이 화낼 거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너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 사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늘 엄마가 저를 돌봐주었고 아빠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나 증오도 의미가 없겠죠? 엄마는 아빠가 매우 훌륭한 과학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몇 달 전 누군가가 저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에는 여기에 아빠가 세운 실험실이 있다고 했어요. 이곳에 아빠의 단서가 있다고 해서 편지에 있는 항공권으로 보주시에 온 거예요. 실험실을 열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어요. 네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지? 고등학생이 편지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지금 어머니는 너를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야.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는 친척분들이 저를 돌봐주셨고요. 미안하다. 실험실에 들어와 보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마치 저를 위해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 뇌 속에 있는
그 씨앗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식물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해 다양한 일을 시킬 수도 있죠. 이곳의 나무들은 모두 제 말을 따라요. 향 측정기의 기능은 사물을 씨앗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몇 배의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기 전까지 이런 압축과 재생산하는 과정은 줄곧 성장 속도가 폭주에 가까웠고 생산물도 호전성을 띠는 문제점이 있었죠.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점이 사라져요. 기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빠가 이 실험실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줄곧 안정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 문을 여는 열쇠이고 이곳의 연구가 완성된다면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내게 편지를 보냈는지는 알아? 그 사람은 어떻게 너를 알았던 거지? 그가 네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가 너를 보주시로 이끈 목적이 뭐지? 보주시에 머무는 동안 누군가가 먼저 다가온 적이 있나? 없었어요. 이상하군. 누군가 뒤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 남규, 너는 지금 사건에 휘말린 것 같다. 누군가가 너를 이용하고 있고 목적은 바로 이 폐기된 프로젝트야. 여기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모로박스가 돌아오진 않아. 다만 연구 결과가 어떤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뿐이지. 기물을 가져가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세력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 나는 그중 한 단체에 속해 있어. 그런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너는 아직 아이일 뿐이야. 미래에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이 실험실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해봐. 누구도 너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 어릴 때 엄마한테 꽃이랑 풀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꽃집을 열어 꽃과 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엄마는 웃으며 좋다고 하셨지만 웃다가 결국 저를 안고 우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아빠를 도와주길 바라셨죠. 저도 엄마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의 바람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네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기에 네 어떤 선택도 받아줄 거다. 어찌되었든 그 길은 너무 위험해. 설령 네가 고집을 부린다 해도 지금 나이에 결정을 내려선 안 돼. 너는 향 측정기와 그것과 함께 나온 죄악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겠지만 그 사태는 곧 너의 손에서 벗어나겠지. 어쩌면 네 친구가 향 측정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저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하죠? 말씀하십시오. 집행자, 상황은 어떻죠?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표도 저와 같은 듯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실력은 어땠나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습을 받아낼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충돌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티케와 손잡은 듯합니다. 일시적으로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솔직히 계속 교전했다면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상대는 목숨 걸 생각이 없었고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티케와 공조라니... 그건 정말 흥미롭군요. 다른 수학은 없었나요? 티케가 물건을 들고 보주시로 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보주시 초현상 관리국이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징후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매우 흥미로워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가 보주시에 보낸 다른 팀이에요. 그들을 관찰해보려고 티켓 건은 알리지 않았는데 방금 서로 오해해서 충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어요. 신속히 매듭 짓고 복귀하세요. 향 측정기 일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게 선생님에겐 좋은 일이겠죠? 돈 많이 받겠죠? 향 측정기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뭐든 길러낼 수 있으니까요. 아까는 왜 보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년 보증에 들어온 건 전적으로 돈 때문만은 아니야. 음화 선생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저를 선생님의 고용주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음화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면 선생님이 일하는 곳도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음화 선생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저도 그쪽 세계로 들어가서 다음 단서를 어디서 찾을지 알 수도 있고. 음화 선생님? 미안하군. 내가 너를 실망시킨 것 같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천년 보증 아니면 광요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단지 한 번 본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누군가가 날 받아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때 내 행동을 지배한 건 어떤 감각과 광경들이었지. 그럼 돈 때문도 양심 때문도 아니라면 이 일을 대체 왜 하시는 거죠? 내가 천년 보증에서 찾는 건 다른 종류의 것이야. 말하기 곤란해. 네 이야기가 사슬처럼 내 자유의지를 묶었어. 후회도 돼. 처음부터 돌아오지 말 걸 그랬나 싶었지. 음화 선생님, 하지만 알면서도 돌아오길 선택했으니 이제는 되돌아나가는 선택지는 없어. 내 본심은 반드시 이 난국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하겠어. 이 실험실은 이미 표적이 됐어. 모두 없애겠다. 유일한 출구는 여기 있는 전부를 파괴하는 것뿐이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잠깐만요. 이건 아주 귀중한 것들이에요. 과거엔 이것이 미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초현상 관리국의 손에 들어가든 광요회의 손에 들어가든 내게도 이 세계에도 좋을 게 없어. 너를 여기로 유인한 자는 그들보다 더 악랄할 거야.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향 측정기와 그 결과물 대부분을 처리한 거야.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내가 배상하지. 엄마의 음반이 전부... 이건 폐기가 아니야. 폐기는 훨씬 온화한 행위지. 이 장면을 잘 기억해둬. 남겨. 폭도가 네 실험실을 습격해 네 모든 성과를 훔쳐 파괴했다고 기억해라. 그 모든 건 스스로 지킬 힘도 없이 순진하게 상식 밖의 세계에 들어섰기 때문인 거다. 너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걸 다행으로만 여겨라.
앞으로 마주칠 놈들은 악랄할 거다. 네 오름과 나약함은 그들을 더 부추길 뿐이야. 그러니 강해져라. 아니면 돌아서서 여기를 떠나. 이 모든 걸 잊으면 돼. 야, 사기꾼 도둑아! 핸드폰 언제 돌려줄 거야? 호텔에 두고 왔어. 도착하면 돌려줄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름을 대라! 어머? 이런 데서 위대한 마술사의 이름을 듣고 싶은 거야? 너무 무드가 없네. 차에서 내려. 다음 장소에 도착하면 얘기해줄게. 그나저나 돈은 가져왔겠지? 이따가 택시비 좀 내줘. 헛소리 마! 돈을 털낼 때까지 두들겨 패줄게! 찾았다! 제법 많이 가지고 있었네? 내 지갑! 기능 비상금! 캐리어를 열어버릴 거야! 기회의 망자야! 세상 만물에 평등한 멸망을! 거의 다 왔어. 드디어 해방이다. 앞서 실례가 많았군. 신월 여러분, 정말 미안해. 죽이든 살리든 먼저 내 말부터 듣고 결정해줘. 우리도 물을 게 산더미야. 그런데 첫 질문은 역시 넌 누구지? 예전에 광요의 가문에 고용돼 천년보증공사 소속으로 일했어. 쉽게 말해 횡포를 부리는 초거대 보험회사라고 할까? 나는 그곳의 집행자였고 다들 티케라 불렀어. 얼마 전 로쿠가의 물건을 훔쳐 보조실까지 도망친 거고 그 일은 여러분도 이미 대충 알고 있겠지. 응, 알아서 굴러들어왔네. 우리는 그 여자의 의뢰를 받았어. 당수는 어서 내놔. 이미 줬잖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주머니에 든 보주가 바로 범노향이야. 이 향수 냄새는 흔적이 남아서 계속 전 동료들에게 추적당했어. 그런데 누가 익명으로 제보하기를 이곳에 기이한 물건이 있다더군. 향 측정기. 그게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 정보의 압축과 식물 번식을 주제로 한 초현상 관리국 기술로 개발한 현대판 기물이래. 물건을 씨앗으로 압축해 뿌리고 키워 다량의 실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했어. 범노향을 압축해 수확을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면 나를 쫓는 추격자들도 여러분이 받은 의뢰도 수북한 범노향으로 깔끔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문제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는걸. 왜 우리를 찾았지? 자, 들어봐. 내가 실험실에 잠입해 씨앗을 압축한 후의 일이야. 그 메시지엔 여러분의 활약도 상세히 적혀 있었고 말이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다들 이 모든 게 황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저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 의뢰인 하나씩 따져보면 답은 로쿠유 씨뿐이야. 우리가 보주로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제때 전달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목적은 뭐지? 향수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노리는 걸까? 그 향 측정기. 나도 그렇게 추리했어.
그래서 여러분과 손을 잡고 싶어. 천년 보증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각 가문이 사람 다루는 수작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신적 보상을 명목으로 한몫 챙기고도 싶어.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그자들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야. 법노양을 씨앗으로 압축해 팀장님 몸에 넣어뒀어. 그래서 그때 팀장님 추적기에 신호가 이상했던 거였구나. 씨앗으로 압축해도 냄새 인적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나 봐. 향 측정, 정보 압축. 여러분과 내 전 동료가 서로 맞붙어 보길 바랐거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냥 피해보길 바란 건 아니야. 여러분이 그자에게 제압당하면 내가 나서서 구할 생각이었으니까. 그참에 여러분과도 이야기해 협력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어. 전화 왔네?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를 받은 건 누구지? 이거 음호 선배님 아니신가요? 상급 집행자 선배님! 조직을 떠난 집행자이니 예를 갖출 필요는 없어. 유머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좋은 건지. 거래를 하자. 너희가 법노향 씨앗을 넘기면 나는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하지. 법노향을 어느 정도 수확한다면 각자 보고는 원만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또한 누구도 향 측정기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좀 의외네요. 당신이 가장 비정한 타입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장 투지가 강한 집행자가 협상을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향 측정기 기술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실험실의 그 아이만이 비교적 안정되게 진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씨앗과 소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믿어볼게요. 시간, 장소를 말하세요. 1시간 후 사업거리. 당신 핸드폰 돌려줄게. 거의 예상대로네. 음화와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지. 이자는 꽤 고집불통이라 내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타입이야. 한 가지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제가 말해야 하나요? 와우. 남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제이팍은 사람을 시켜서 처리해두지. 실험실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날 원망해라. 자신을 지킬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에게 능력을 드러내지 마라. 학업을 마친 후엔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어째서 음화 선생님은 실험실 안에 그 나무들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나요? 나무들이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을 믿었는데 분명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서. 세상엔 겉보기에 점잖고 공손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이기심, 폭력, 참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번듯하고 규율과 틀 속에 천년에 걸쳐 길들여졌다 한들 여전히 이런 원시적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고. 왜 나쁜 사람인 척하세요? 이상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함부로 이쪽 세계로 뛰어들다가 네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살점이 뜯겨 사라지게 둘 바에는. 시간이 됐군.
선배. 추적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씨앗은 향 측정기는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모로 박사가 포기했지. 파일을 검토한 결과 이익보다 폐해가 훨씬 크더군. 가문 간 독점 수익의 균형을 깨트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내 독단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래요. 가문의 독점 사업 지위를 흔들 물건이라면요. 원래 각 가문의 어르신들은 손속이 가차없잖아요. 그 아이는 원래 있던 곳 남정으로 보냈다. 자세한 상황은 알 것 없다. 정말 뜻밖이네요. 상급 집행자가 이렇게 마음이 약할 줄이야?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덜려는 건가요? 천년 보증이 곧 악은 아니야. 나는 집행자의 원칙대로 일한다. 당신도 천년 보증에서 일했으니 그 차이를 모를 리 없겠지. 모든 것은 고용주의 뜻을 우선한다. 그들이 영주든 부인이든 도련님이든 아가씨든 그들이 누구를 잡든 해치든 심지어 무엇을 부수라고 하든 누구의 주머니에서 누군가 주인이었던 물건을 빼앗아오라 해도 당신은 보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그 원칙이 선량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수 있나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알죠. 각 가문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자란 것과 비교하면 비단 옷을 입은 호사스러운 양반들은 좋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전 신경 안 쓰고 그들의 물건을 가져가요. 그들의 불룩한 주머니에서 몇 푼 나눠주며 동정하고 눈물 몇 방울 짜내 선한 사람인 양 흉내를 내는 꼴이란. 전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호텔 샴푸도 챙겨가지만 절대 제가 결백하다고 떠들지도 누구에게 떳떳한 척 행사지도 않죠. 설령 훔친 것이라 해도 그들의 자비보다 깨끗해요. 제가 천국에 갈 확률은 그들보다 만 배는 높을 거라고요. 남교는 재능이 있어. 머지않아 시선이 집중될 거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능력도 불안정해. 하지만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있다면 이 아이의 친부는 그 미치광이 모로 박사야. 초연상 관리국에서 10수년째 수배 중이지만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하지. 일부 가문은 잠재력 있는 아이를 거두어 지원하는 곳도 있어. 그런 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하나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모은 돈으로 원래 꽃집을 차리고 싶었어요. 꽃집 말고도 아빠를 찾을 수 있다면. 모자를 쓴 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전에 싸워보면서 실력 괜찮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건 말하기 어렵군. 법노향의 씨앗을 넘겨라. 이건 씨앗이 아니에요.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나를 속였군. 12,000원이나 주고 산 거예요. 속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협상은 결렬이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야. 싸워야 한다면 나도 겁나진 않아요. 폭력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디교수, 준비해! 공공장소에서 충돌은 삼가시지요. 일반인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채소볶음밥만 사주시던 승려 대장님, 여기서 뵙네요. 승려 대장이라 할 것까지는 없단다. 그저 일개 수도승일 뿐. 광요회의 귀한 손님과 신월의 귀한 손님들이시지요. 업노향의 씨앗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뭐? 디 교수가 이 소리를 알아듣다니 당신이 내게 정보를 준 익명의 제보자군요. 오렌지 블레이드의 팀장. 역시 직감이 예리하십니다. 당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건 옳은 선택이었던 듯합니다. 초연상 관리국 보조제국의 관리단.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겠군. 남교를 보조로 끌어들여 실험실을 다시 돌리게 한 것도 당신이지. 이봐, 승려 대장. 아니, 보조국 놈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이려고 별짓을 다 했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네가 원하는 게 향 측정기라면 이 아이와 기계는 이미 손에 넣은 상태였잖아. 굳이 우릴 더 끌어들인 이유가 뭐야?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초연상 관리국의 계승자 모로의 혈통 로쿠 가문과 광요회의 관계자까지 여러 세력을 대표하고 있으니 오늘은 그대들이 부디 증인이 되어주시지요. 제가 이 인연을 매듭짓는 순간을 말입니다. 남교, 이 바루 속의 씨앗을 자라게 해주렴. 향 측정기는 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시작한 일이란다. 그 결말 또한 내가 맡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남아에 유명한 한 법사가 계시는데 애군을 소멸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에 능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정선왕이라 칭하며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떨치고 재산도 막대하지요. 그 사형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해마다 정신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높은 불법으로 신도를 이끌어 자신의 집착과 마음의 장벽을 꿰뚫게 하지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알아냈습니다. 매년 정선왕이 로쿠가에 주문하는 한 가지를요. 이 향료는 창란을 일으켜 집착과 장애를 한껏 맛보게 하지요. 내가 나무에서 내려온 뒤로 줄곧 기다려왔습니다. 심중의 공포를 깨뜨리고 참된 나를 깨닫게 할 계기를 말입니다. 당신은 향 측정기가 만들어낸 복제된 생명이군. 초연상 관리국이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외압을 받기 전부터 보주국의 고위직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규정도 규정이지만 결국 실행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전에 대비해두고 변화 자체를 숨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밝게 그려진 미래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주석 한 줄에 불과하더라도 달게 받아들여 후회하지 않겠다고 여겼지요. 남교야, 잘 들으렴. 만상은 본래 공에 의지하고 인연이 모여 과를 맺는단다. 서사의 씨앗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어있고 향 측정기가 눌러둔 것은 다만 시간일 뿐이란다. 넌 그저 놓아주기만 하면 된단다. 돈이 부족하면 말해. 내가 광유회를 한 번 더 털어올게. 무슨 소리야? 저것들은 전부 바보들이라고. 내가 송금만 하면 거리마다 식당을 10개를 세울 수 있어. 그때는 내 동상도 하나 세워줘. 뒷골목에서 자란 아가씨가 금은 보화를 들고 돌아온 아가씨로. 흔히 뭐 담배 좀 줄이라고 해줘. 예순까지 못 살까 무섭단 말이야. 10억 아직도 부족하네. 한 가문이 뒷골목 100곳쯤 먹여 살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 사이에서 조금만 새어나와도 도시 하나쯤은 거뜬해. 내가 너희들한테 40억을 벌어다 줬어. 식당은 물론이고 학교도 다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지. 병원도? 문제 없지. 일자리? 그깟 식은 죽 먹기야. 좀 더 큰 판을 몇 건만 더 쳐내야겠어. 지금 당장 계획서를 써야지. 기다려. 곧 좋은 소식이 날아올 거야. 40억으로 되겠어? 얼마나 더 만들어야 하지? 시끄러워. 난 지금 부자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중이거든. 법노약만 있으면 상상도 못할 환수를 설계할 수 있어. 1000년 보증의 금고도 문제 없다니까. 시끄럽다니까. 고향을 구할 돈을 벌고 있잖아. 하지만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계속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 도둑질은 정말 무서워. 게다가 훔치는 데가 하필 광요회라니. 한번 삐끗하다 잡히면 끝장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럼 내 꿈도 못 이루고 진짜 마술사가 되지도 못해. 하지만 여기선 전화만 걸면 좋은 소식이 끊기지 않지. 그 비둘기가 먼저 내게 달라붙은 거야. D 교수 말이 아니었으면 마음을 굳히고 뛰쳐나오지 못했을 거야.
그 승려에게 이끌려 여기로 와서 이 일에 휘말려 버렸지만 사실 난 내가 떠드는 만큼 용감하고 자신 있진 않아. 매번 겁이 나. 하지만 매번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선택만 해버리면 그 다음은 저절로 흘러가. 그래, 그들이 아직 날 기다리고 있어. 아직 날 기다리고 있어. 여기는 어디지? 내가 환각에 빠진 것 같은데? 고마워, 신올 사람. 내게 한번 순순해졌네. 그래, 알아. 그들이 내 명예를 회복시켜줬어. 중요한 건 그놈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더는 그놈 때문에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겠지. 경찰대로 돌아오라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일이 생겼어? 그제가 흉악무도하다고? 맡겨줘. 문제없어. 폭력을 써도 되나? 지독하게 추악한 놈 맞아? 사형 집행? 무력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이게 좋은 소식인 걸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환상 속에 있어야 남들이 나로부터 안전해. 난 본성이 사악해서 밖은 어울리지 않아. 여기가 내게 딱 맞아. 내 유전자는 일부 발현이 누락되어 있어. 폭력성을 억제하는 부분이. 내 신경계는 폭력을 쓸 때 나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지. 무력을 배우고 사용하면서 몸과 머리가 그에 맞춰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수년 동안 사고와 원칙으로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어. 파괴와 폭력에 취해버리는 고도로 훈련된 미치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 고도로 훈련된 미치광이 말이야. 수학이 너머는 잠잠했지.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어. 나는 폭력성을 풀어낼 합리적 경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때 법 집행자였어.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먼저 달려들며 합법적으로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폭력에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했어. 그 전화는 나에게 말해줘야 했어.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고. 내가 본성에 굴복해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죽게 하진 않았다고. 그런데 왜 전화 속이 고요하기만 하고 남교? 그저 스쳐 지나간 아이일 뿐이지만 그때 만약 그때 내가 제때 깨어났더라면, 내가 나 자신을 이겨냈더라면, 그때 내가 발길을 돌려 실험실로 간 건 결코 단지 그 아이를 돕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 머릿속 한 구석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지. 그곳에 충돌이 벌어진다고. 그리고 나는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내 안에 원초적이고 완고한 부분이 너희와 싸우기를 갈망했어. 그래서 나도 구분이 안 돼. 날 돌려 세운 게 과연 사고였는지 본능이었는지. 어쩌면 또다시 남을 돕는다는 구실로 내 욕망을 풀어버린 걸지도 몰라. 당신 날 믿어? 밖에서 할 일이 아직 있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고맙군. 아주 오래전 저는 모로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지요. 우린 젊은이들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심만만했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초현상 관리국의 계율과 윤리를 우리는 발밑에 두고 짓밟았지요. 각종 비전과 기물에 심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실체를 얻었답니다. 인류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 친구의 기발한 발상은 정말 무궁무진했답니다. 그 속도에 저는 혀를 내두르며 점차 그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지요.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설계를 내놓았고 하나를 끝내기도 전에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는 재능을 인정받아 고위층에 발탁되어 본국의 극비 프로젝트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그가 나에게 전한 단편적인 말로는 그들이 인간과 신의 태아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태아는 관문이 되어 인류를 우주의 심장으로 이끌 것이라 했지요. 이 거대한 꿈을 따라가지 못한 저와 향측정기는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구석에 버려졌지요. 이 보주시에서요. 제가 실험에 자원했음에도 그저 또 하나의 미완성품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의 입에선 또 다른 작은 대가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딸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었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머리에 씨앗 하나를 심었어요. 탄생이라는 의미를 인간과 초실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만들고자 했지요. 광기와 꿈 외에는 그의 마음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향측정기와 나무에서 자라난 우리 같은 존재들은 남교와 마찬가지로 모두 그가 잊고 버린 것들이랍니다. 그 세월 동안 나무에서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재가 자라났습니다. 끊임없이 소실되는 정보, 끊임없이 열화되는 성상. 다만 저는 시종일관 차마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답니다. 버려진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버려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을 찾는 길에서 저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나무에서
가장 최근에 떨어진 저군요. 10여 년을 거쳐 이 세대는 이미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형, 결여, 불완전한 기능,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살덩어리일 뿐이지요. 저와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살아있어. 거대한 환상 속 미진한 호흡이라. 우주 창공 아래 소중한 눈동자여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니 본디 다를 바 없었구나. 본래 그러했구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꽤 긴 길이 남아있군요. 이별에 즈음하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되 앞으로 걸어가세요. 답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 노승은 먼저 한 걸음 앞서가겠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여러분이 꼼짝하지 않아서 계속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 툭툭 기사들이 알고 보니 보조국의 요원들이었어요. 그자가 이곳에 배치해둔 거겠죠. 이 말은 해야겠네요. 위장이 정말 완벽해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기가 없는 것 같던데. 접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더 물어보셔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남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나는 회사와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 아이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신월, 너희 의향은 어떻지? 저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학교? 아니면 꽃집? 저를 어디로 보낼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건가요? 살짝 알려주자면 우선 돈부터 모아야 해. 내 풍부한 독립생활 경험으로는 먼저 경제적 독립을 해야 자유가 있어. 열심히 돈을 벌어라! 하하하! 이건 인생 선배 경험담이야. 왜 도둑인 당신이 저를 교육하는 거죠? 도둑이 아니라 대도! 거대? 검노양이 아직 좀 남았어. 온 사람은 각자 하나씩 챙겨가. 음화 선배가 주요 임무를 포기한 이상 너의 몫은 내가 기쁘게 받아. 주요 임무는 포기했지만 부속 임무는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알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니 이제 진짜 마술을 보여줄 때야. 다음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자. 이걸 가져가십시오.
이 아이를 돌봐주신 것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천년보증의 증명서입니다. 자원이나 지정 위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스스로에게 휴가를 줄 것 같습니다. 환각 속에서 당신이 한 말들 덕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의 임무를 하느라 저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나 봅니다. 또한 광요회에도 여러 성향의 인원이 있습니다. 최고인 사람도 최악인 사람도 모두 그 안에 있죠. 안녕히. 당신 몸에 씨앗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신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법노향은 이미 고객에게 배달되었답니다. 다만 이번 법노향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5분 동안 현장에 있던 신도들이 다 하나같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게 있다는데 무려 3년이나 진행한 밴드 무대와 라이브라고 하더군요. 80년대 밴드 조합으로 수백 회의 순회 공연을 했대요. 히트곡 발라드, 록, 가스펠까지. 뭔가 짚히는 게 있나요? 예전에 가문에서 조제한 법노향에는 이런 이상한 효과가 없었는데 환불이요? 아니요. 정선왕과 제자들이 매우 만족하셨어요. 이미 유명한 음악 작업실과 작업하고 있다고 하네요. 범은 록 앨범을 출시했답니다.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해요. 저에게도 음반을 보내줬는데 법계묘음 제1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께 한 장씩 보내달라고 할게요. 잔금은 입금했어요. 다음 협력을 기대할게요. 신월, 오렌지 블레이드, 신월. 정말 흥미로워.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다니. 음화의 보고서와 천년보증의 보고서, 내 개인적인 정보, 그리고 신월의 보고서. 그 여자아이도 그들이 숨겨줬겠군. 신월, 정말 흥미로운 자산이야. 투자할 가치가 있겠어. 당신들과 정식으로 협력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어요.